지금이 증시 고점이라 주식시장이 막판 추락을 했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을 보시면 미국 주식시장이 막판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종합지수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0.27이 떨어졌고요. 44.35가 빠져서 16,384.4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죠. 시작은 나스닥이 쭉 빠지면서 시작을 하다가 장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까지 되는 듯 했거든요. 결국은 막판에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시작과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막판에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0.31이 빠졌고요. 15.99가 빠져서 5,218.19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도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은 더 처참했습니다. 마이너스 0.41이 빠졌고요. 162.36이 빠져서 39,313.64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이 고점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시장에서도요. 익절매, 다시 말해서 이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아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우산업이라는 게 블루칩 중심의 어떤 주가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만큼 빠졌다는 것은 아마 시장에 이 팽배해 있는 고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시장에 작동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인공지능의 열풍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업체의 창업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지금 피터 틸 팔란티어 창업자만 하더라도요. 2021년 2월에 5억 480만 달러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3월에 1억 7,500만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아니 AI 열풍이라는데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왜 팔까요? 아마 이게 시장에서는 정점에 온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도 85억 달러를 팔았고요. 심지어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도 2,110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는요. 2022년에서 2023년 총 매도액 만큼 팔았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 동안 2,360만 달러를 팔았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2,110만 달러를 팔았다는 것,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최고 경영자들, 특히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이 1억 5천만 달러를 팔았다. JP 모건 체이스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사주를.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투자할 곳이 딴 데가 있다는 뜻.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의 대표입니다. 창업자입니다. 6억 6,100만 달러를 팔았고요. 리사수 AMD입니다. AMD는 최근에 AI 인공지능의 수혜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고 경영자도 2천만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자꾸 파니까 다우산업 지수에서도 이게 위험감, 어떤 정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생기고요. S&P에서도 마찬가지, 대형주 중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감이 생겼다. 기술주 중심도 마찬가지. 그래서 막판에 추락을 한 것은 아닌가. 시장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아마존닷컴이나 코인베이스나 ARM은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0.8% 떨어졌고요. 또 AMD는 0.5%, 마이크로소프트 1.3%, 메타도 1.2% 떨어졌습니다. 알파벳도 당연히 0.4% 떨어졌고요. 넷플릭스도 0.09%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전체 분위기는 뭔가 주춤주춤하는 모양새다. 이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럴 때 항상 투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의 위협이 크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또
또한 말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 기류입니다. 이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분명히 말입니다.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시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환진 TV의 구독자 분 중에 차이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를 내리겠다 이야기는 안 했다. 울퉁불퉁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목표 물가 2%를 맞춰간다는 이야기를 했을지언정 금리를 내리겠다 6월에는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나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 시장에서는요 6월의 금리 인하는 아니고 7월의 금리 인하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자마자 시장은요 살짝 올라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50%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 4.328%에서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6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고 울퉁불퉁하는 물가라면 결국 말입니다. 금리 인하는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저는 깔려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자체가 뒤로 밀린다면 시장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걸로. 기술주도 떨어지고 대형주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도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